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59페이지, 이제 박과 채소, 박과 들어갑시다. 자, 박과. 자, 박과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수박, 호박, 이 박이죠, 박. 그러니까 수박, 호박, 박이네, 그지? 자, 이 외에도, 오이라든지 멜론, 참외, 이렇게. 오이, 참외. 멜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박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과 채소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박과는 전부 다 자웅동주다. 그래서 박과는 전부 다 자웅동주다. 자웅동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꽃과 숫꽃이 하나의 나무, 한 나무의 동일한 개체 안에 있다. 동일한 개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이와 호박의 경우는 특히 저온 단일 조건에서, 자, 자웅동주고,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 오이나 호박은 저온 단일 조건에서, 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의 수가 증가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박과 채소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박과는 자웅동주다. 이 말은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같이 있단 말이야. 한 나무에 암꽃, 숫꽃이 같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박과 중에서 특히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저온 단일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온도가 낮고 단일이다. 단일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내인 것, 단일이다 말이야. 단일 조건이 충족되면은 암꽃의 수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한 나무 동주니까 한 나무에 암꽃, 숫꽃이 다 같이 있는데 단일 조건이고 저온이면은 암꽃이 훨씬 더 많이 핀단 말이야. 숫꽃보다도 암꽃의 수가 증가된다. 그래서 암꽃은 저온 단일 조건에서는 암꽃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과 채소의 공통적인 요소니까 공통적인 요소 이거 하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수박 한번 봅시다. 수박의 식품적 가치에 나와 있는데 259페이지 기억에 수박은 수분이 91%이고 당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수박 상당히 달죠. 그래서 당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박의 91%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수분이 91%다.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그래서 기억분도 밑줄 하나 그어 놓읍시다. 수박은 수분이 91%고 당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와가지고 무더운 계절에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수박 딱 먹으면은 갈증이 풀어지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리얼에 무기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다. 그래서 수박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무기염류가 상당히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 다음 미음번에 보니까 수박은 이뇨 효과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뇨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배출시키는 거. 그래서 수박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소변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장,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뇨 효과가 커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한 도움을 주는 요소가 뭐냐? 수박이 포함된 요소가 뭐냐라고 물으면 시트쿨린이라고 하는 요소다. 그래서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요소다. 그래서 시트룰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수박의 경우에는 미음번에 시트룰린이라는 특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이뇨 효과가 커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래 되죠. 그러면 시트룰린 밑줄 긋고 이뇨 효과 밑줄 긋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트룰린에 의한 이뇨 효과가 크다. 수박. 이뇨 효과가 크게 되는 것은 시트룰린.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특수 아미노산에서 이뇨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260페이지에 수박의 식물학적 특성 중에서 미음번 수박은 단위 결과가 잘 안 된다 이러지. 수박은 단위 결과가 잘 안 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단위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수정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위 결과인데 수박은 단위 결과가 잘 안 된다. 그 하나 밑줄 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리적 작용에서 A번에 수박이 원산지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일조가 강하고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잘 자란다 밑줄 것이고 그래서 수박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수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온 건조한 조건 하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C번에 혼행성 작물로서 이런데 혼행성 작물이 아니고 호온성 작물이죠. 호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생육이 잘 이루어지는 호온성 작물이다. 그래서 밑줄 그어 놓으시고 호온성 작물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수박은 연작장애가 심하므로 접목 재배를 하거나 5 내지 7년 이상 연작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수박의 경우는 연작장애가 상당히 연작장애를 많이 입는 그런 품종이다. 다시 말하면 기지 현상이 뚜렷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연작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접을 붙여서 접목 재배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5 내지 7년 정도는 휴작을 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품종이다. 자, 그래서 수박의 경우에 수박은 호온성 작물이다. 그리고 수박은 연작장애가 심하다. 그래서 접목 재배를 하거나 5 내지 7년 정도 연작을 피하는 휴작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접목을 할 때 수박의 대목으로는 참박이나 신토자 계통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참박에다가 수박을 참박에다가 접을 붙인다라든지 또는 호박에다가 접을 붙인다든지 호박의 품종 중에 신토자 이건 호박의 하나의 품종입니다. 신토자. 그리고 신토자 계통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데 그거는 뭐 무시해버리고 호박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수박을 참박에다가 접을 붙인다든지 또는 호박에 접을 붙이기도 한다. 수박을 참박에다가 접을 붙이면은 품질이 그만큼 향상이 되고 호박에다가 접을 붙이면 내병성이 좋아진다. 내병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에 견딜 수 있는 성질. 병에 견딜 수 있는 성질. 자, 그래서 수박에 접을 붙인다라고 할 때 수박을 접을 붙인다라고 할 때 대목으로 참박을 쓴다. 참박을 대목으로 써서 접을 붙이면 품질이 양성된다. 그 다음에 수박을 호박을 대목으로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대목에 해당되는 게 참박 호박이다. 그래서 대목으로 자, 호박을 대목으로 해서 접을 붙여서 접목해서 재배를 하면은 내병성이 강해진다. 병에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은 옥신 처리로 단위 결과를 유도하거나 코리친 처리로 염색체를 배수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수박의 염색체가 2N입니다. 코리친 처리를 하면은 4N의 배수체 수박을 얻을 수가 있고 3배초의 수박은 씨 없는 수박으로서 3배초의 수박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씨 없는 수박을 얻기 위해서 옥신 처리를 해서 단위 결과를 유도함으로써 씨 없는 수박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콜리친 처리를 통해서 염색제 수를 배수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콜리친 처리가 되면은 4N의
다시 말하면 2n에서 배수가 된 4n의 배수체 수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도 정리를 하면 수박의 경우에 옥신처리를 해서 씨 없는 수박을 얻을 수가 있고, 옥신처리를 통해서 씨 없는 수박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콜리친 처리를 통해서 배수체 수박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씨 없는 수박은 옥신처리로서 얻을 수 있고, 콜리친처리를 통해서 배수체 수박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수박은 4 내지 5월경에 파종해서 7, 8월에 수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261페이지 보니까 보통 재배의 경우에 4 내지 5월에 파종해서 7, 8월에 수확을 하는구나. 조숙 재배는 파종기가 조금 빠르구나. 그 다음에 촉성 재배를 하는 경우는 시설 재배를 하는 하우스 재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12방법 262 수박에 대한 12방법은 262페이지에 30에서 니은문에 보니까 12방법은 기비와 추비 비율을 50% 정도로 나눠서 시비하는데 기비는 요거는 이제 미리 파종하기 전에 미리 기초 비료를 주는 겁니다. 기초 비료를 주는 것이고, 추비는 추가적으로 비료를 주는 것인데, 기비를 줄 때 퇴비와 습기를 충분히 넣어서 초세를 충분히 넣어야 초세를 유지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수박에 대한 시비는 기비와 추비를 50대 50 정도로 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수박의 생리장애 한번 봅시다. 공동과의 발생 원인은 저위절에 착화된 배냉과나 하우스 재배 시 저온하에서 착화된 경우에 공동과가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자, 수박의 공동과다라고 하는 말은 수박을 딱 짜겠을 때 그 안이 좀 공기가 들어간 것 같이 퍼석퍼석하면서 안이 비어있는 이런 수박을 공동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과는 저온에서 착화된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구나. 저온에서 착화된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구나. 그 다음에 착과라는 것은 열매가 맺는 착과절위가 저위절에서 나타날 때 공동과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위절이다. 착과절위가 저위절이다. 이 말은 과일이 맺어진 줄기의 마디 순서가 낮다 이 말이에요. 높은 게 아니고 마디가 낮은 이런 쪽에서 착과가 되었다라든지 온도가 낮은 저온 하에서 착과될 경우에 공동과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목을 냈다라고 할 때 호박을 대목으로 해서 접목했을 경우에 공동과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대목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률이 높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공동과의 특징은 가운데 중간 부분이 갈라져서 공동 텅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피는 두껍습니다. 오히려 과피는 두껍고 당도가 확 떨어지겠죠.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공동과에 대한 대책은 저온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저온계에는 보온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공동과가 발생되는 것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착과하는 것도 아주 낮은 저위절에서 착과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좀 적절한 절 위에서 착과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밑줄 그을 것은 공동과의 발생 원인은 저위절 착과 그리고 저온에서의 착과 그리고 특히 호박을 대목으로 해서 접을 붙였을 때 공동과의 착과가 많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능한 한 저온기에는 보온을 좀 해주는 게 좋겠고 착과도 저위절에서 착과되는 것보다도 낮은 마디에서 착과되는 것보다도 약간 윗마디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윗마디에서 착과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열과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다. 열과 쪼개진 과일. 갈라진 수박.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는 과피가 쪼개진 이런 수박을 열과라고 합니다. 열과. 자, 이런 열과는 착과 후 저온으로 발육이 일시 정지된 후 고온으로 급속히 비대할 때 열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착과 과일이 맺어진단 말이야. 맺어진 후에 저온으로 발육이 일시 정지됐다가 갑자기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급격하게 비대되면서 과피가 터지는 쪼개지는 이런 열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열과는 전체적으로 그 한 나무에 열린 과실의 수가 적을 경우에 착과 수가 적을 경우에 그리고 그 나무의 세력이 초세가 강한 경우에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발생하기가 쉽다. 그리고 과실 비대 후기에 토양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다량의 관수를 하게 되면 열과가 또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일이 비대된 다음에 토양이 건조하거나 물을 많이 대준다라고 하면 또 열과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열과에 대한 대책은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게 좋고 토양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좋다. 그래서 멀칭을 해둔다든지 조절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열과는 갑작스러운 고온에 노출됐을 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갑작스러운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나치게 다량의 간수를 해줄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등굴이 쪼개진 등굴 쪼긴병. 등굴이 쪼개지는 등굴 쪼긴병은 그에 대한 대책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서 5년 동안은 가능한 한 재배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접목 재배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등굴 쪼긴병은 따지고 보면 연작의 피해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접목 재배를 해주거나 또는 5 내지 7년 정도 연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등굴 쪼긴병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박의 수확 적기의 판단 263페이지 맨 밑에 수박의 수확 적기는 착간 마디 등굴손이 말랐거나 과실 표면이 윤기가 나고 호피 무늬가 선명할 때 두드리면 통통통 갱음이 날 때 이때가 수확 적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박 살 때 두드려 보는 거죠. 통통통 소리가 갱쾌하게 나거나 그리고 과실 표면이 윤기가 나고 호피 무늬가 아주 선명하고 맞죠? 이럴 경우에 역시 수확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쭉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 정도 시트룰린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이뇨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목을 호박을 대목으로 해서 접을 붙이면 내병성이 강해진다. 옥신철을 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 수가 있고 코리친철을 내서 배수채 수박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공동과에 대한 대책, 열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등굴 쪼긴병에 대한 대책,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외 및 멜론. 참외 멜론은 당과 칼슘, 인 등의 무기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 C가 많고 칼슘이라든지 인과 같은 무기염류가 풍부하다. 264페이지에 식분적 가치 니은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외 멜론의 식물학적 특성에서 행태적 요소의 디귿번, 잎 겨드랑이의 양성화, 그리고 숫꽃 또는 앙꽃이 맺히는데 과실은 앙꽃과 양성화에서 발달한다 이랬죠.
그래서 과실이 맺혀지는 것은 암꽃과 양성하에서 발달해서 과실이 맺혀진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는 참외도 고온성 작물입니다. 고온성 작물로서 건조하고 일조가 풍부해야만이 생육이 잘 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264페이지에 환경과 생육에서 A번에 참외와 멜론은 고온성 작물로서 건조하고 일조가 풍부해야 생육이 잘 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참외와 멜론은 D번에 연작을 싫어한다. 연작을 싫어한다. 참외와 멜론은 연작을 싫어한다. 연작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의 휴작이 필요하다. 3년 정도의 휴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온과 단일 하에서는 암꽃 착생 수가 증가된다 이랬죠. 그래서 저온과 단일 조건 하에서는 암꽃의 수가 증가한다. 참외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이도 그렇다. 호박도 그렇다. 주로 이제 밭과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5번 중간쯤 5번 있죠. 5번에 일반관리에서 디귿에 착과 촉진되는 토마토톤 2,4-D, 2,4,5-TP, 지베렐린, NAA 등이 사용된다. 그래서 참외의 착과제로서 토마토톤이라든지 2,4-D라든지 2,4,5-TP라든지 지베렐린이라든지 NAA 등이 사용이 된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에서 D것의 과실의 생리작용에서 A 보니까 녹색성과는 과실 표면의 골에 진한 녹색 줄무늬가 생기는 거. 참외의 과실 표면에 보면 진한 녹색의 줄무늬가 생기는 이것이 이제 녹색선 과실이다. 녹색선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질소 가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질소 가다로 인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녹색성과는 과실 표면의 골에 진한 녹색 줄무늬가 생기는 과실로서 질소 가다가 거원이다. 질소 가다가 거원이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과는 역시 쪼개지는 깨지는 이런 과실. 열과는 과피가 경화된 후에 토양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은 내부와 외부의 생장 속도가 달라져서 발생한다. 그래서 열과는 토양 수분이 많이 공급될 때 발생된다. 토양 수분이 많이 공급될 때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 한번 볼까요? 오이. 자, 오이 식품주 가치 니은번에 비타민 C 함량이 많아서 영양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이 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얼굴에 막 오이를 잘라서 막 붙여놓고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많아서 영양 가치가 높고 미용에도 좋다. 그리고 오이의 쓴맛을 내는 것은 쿠쿠르비타신이다. 쿠쿠르비타신에 의해서 쓴맛이 난다. 그래서 디귿번에 쓴맛에는 쿠쿠르비타신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268페이지 착화습성에서 B번에 저온과 단일 조건에서 암꽃의 착생 수가 증가한다. 저온과 단일 조건에서 암꽃의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저온 처리나 단일 처리를 하면은 암꽃 착생이 촉진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B번, C번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쭉 가서 5번 일반관리의 디귿에 오이는 단위결실성이 강하여 인공수분이나 착과제 처리 등의 작업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위결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공수분을 해준다든지 착과제 처리 등의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이는 단위결실성이 강하다. 오이.
단위 결실성이 강하다. 수분 없이도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지. 수분 없이도 결실을 맺기 때문에 특별히 인공 수분을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이는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270페이지 이제 호박 한번 볼까요? 호박. 자, 호박에 대해서는 식분적 가치. 호박이 가진 당분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호박은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 그죠?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효능 A에 호박이 많이 들어있는 카로틴은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의 효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호박이 들어있는 카로틴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박이 많이 들어있는 카로틴은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의 효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C번에 호박씨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우수한 식품이다. 호박씨도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다. 호박씨에도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호박씨는 혈압을 낮추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호박은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호박이 들어있는 카로틴은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박씨에도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박씨는 혈압을 낮추어지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발화생리. 호박은 햄광성어로 광 조건에서 발화가 억제되고 암 조건에서 발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호박은 햄광성 종자다. 호박은 햄광성 종자이기 때문에 빛이 없을 때 오히려 발화가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 발화가 억제되고 암 조건 하에서 발화가 촉진된다. 밑줄 것이고. 자, 호박에 대해서는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박과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만 딱딱 골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잡다하게 품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다 알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실제 시험하고는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이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춧가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